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3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죠. 자, 요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 그 시트에서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매크로 작업 그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I4번부터 I10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I4번부터 I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지점별 입장계의 이제 평균이요. 평균을 이제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각각 지점별로 월화수목금토일하고 이렇게 이제 입장객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에서 얘네들의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두 번째 칸도 이 영역에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세 번째 칸도 이 영역에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고, 그때 이 매크로를 이제 생성을 할 때 우리 매크로 이름은 이제 평균을 이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고 있고,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이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를 동일한 시트 우리 C의 12번에서 D의 13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C의 12번부터 우리 이제 D의 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생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단추에 텍스트를 우리 평균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단추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로 이제 이동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컨트롤에 삽입이요. 컨트롤 이제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양식 컨트롤 이곳에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요.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 이제 C의 1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D의 13번까지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우리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매크로 이름은 우리 이제 평균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할 거니까 기록 단추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 이제 매크로 이름 아까 썼었죠. 그게 이제 맞나 틀렸나 여기서 이제 오타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장 위치가 우리 현재 통합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른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위쪽에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고, 우리 상태 표시에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지금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키보드하고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이 싹 다 이제 우리 매크로에 기록이 다 되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의 4번 셀 먼저 요 셀을 찍어주고요.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 우리 에버리지요. AVERAGE 하고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싹 다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람 거 구했으니까 그거를 우리 채우기를 이용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평균값을 싹 다 이제 구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 중지를 해주면 되겠죠. 기록 중지할 때는 요 위에서 해도 되고요. 우리가 상태 표시를 여기서 이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 중지 요 위에서 우리 클릭할게요.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만 클릭해주면 매크로 기록 끝이요. 그러면 우리 매크로 기록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단추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 단추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평균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글자만 입력을 해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 단추에 평균 이 두 글자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B의 3에서 B의 10번이요. B의 3부터 B의 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월요일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D의 3번부터 D의 10번이요. 그러면 우리 수요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F3에서 F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금요일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H3에서 H10번이요. H3에서 H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일요일의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4개 영역이요. 그 4개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시키는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하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삽입에 우리 일러스트레이션에 보게 되면 도형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사각형 중에 우리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을 동일한 시트 2의 12번에서 F13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2의 1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F의 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곳에다가 우리 직사각형 이 도형을 이제 생성을 먼저 해주고 그때 생성된 그 도형에다가 우리 이제 텍스트를 우리 서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직사각형 먼저 삽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여기서 우리 도형이요. 도형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이 우리 맨 첫 번째 요 아이콘이요.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가 2의 12번부터 우리 이제 F의 13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에다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 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도형이 만들어졌으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이렇게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서식하고 이렇게 두 글자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 단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아래쪽을 보면 우리 상태 표시에 이렇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뜬다고요.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B의 3번부터 B의 10번까지 범위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데이터 쭉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데이터 쭉 선택해주고 일요일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선택을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그때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이제 적용하라 그랬죠. 그때 우리가 이제 채우기 색을 변경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채우기 색으로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표준색 중에 우리 노랑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노랑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이제 채우기 색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밑에 상태 표시에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매크로 기록이 싹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때 텍스트는 우리 서식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메뉴가 쭉 뜨는데 그때 우리 이제 텍스트 편집에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서식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글자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도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평균 구한 거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요만큼 범위 지정해서 딜리트 키요. 그러면 평균 구한 게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영역 전부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그때 우리 채우기 색을 우리 채우기 없음 요걸로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평균 요 단추를 땅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 값이 전부 다 계산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서식이라는 이 도형이요.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월수 금 일 이렇게 이제 채우기 색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에 이제 그림과 같이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 차트 작업이라는 요 시트를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 이 차트를 아래 이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강서하고 강동이라는 그 요소가 있대요. 자, 우리 요소 중에 강서다, 강동이다. 그 요소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두 개 요소가 제거가 되도록 우리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요소, 특정 요소를 이제 제거할 때는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선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 선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차트 데이터 범위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범위 지정하는 요 단추요.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요만큼의 영역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에서 강서하고 강동의 그 요소가 이제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강서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요. 강동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요 두 줄 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범위를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범위 설정할 때 이만큼 이제 범위 설정해 주고 그리고 강서하고 강동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 이만큼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4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중구 우리 이제 A의 7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D의 9번까지 이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범위 지정 단추 요거 다시 한 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클릭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서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 아까는 강서하고 강동의 요소가 있었는데 요 사이에 있었죠. 그게 이제 없어졌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3차원 묶은 세로막 대형 요걸로 이제 변경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의 종류 자체를 바꿀 때는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거기서 우리 종류에 보게 되면 차트의 종류를 바꿀 수 있게 이곳에 이제 메뉴가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해줘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 중에서 우리는 3차원 묶은 세로막 대형 요걸로 이제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로 막대형 중에 지금 이곳에 보면 3차원 막대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죠.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거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이렇게 제목이 뜨죠. 요 차트가 맞죠? 요 차트가 맞으니까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3차원 회전이요. 3차원 회전에서 X회전하고 Y회전 이거 두 가지 모두 다 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쭉쭉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 우리 3차원 회전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3차원 회전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뜨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3차원 회전이다 라고 해서 X회전, Y회전 요 값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뜨죠. 그때 둘 다 X회전하고 Y회전을 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X회전 0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Y회전도 다 지워버리고 0, 0이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X회전, Y회전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X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잡비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우리 잡비는 우리 범례를 봤을 때 회색 막대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잡비 계열에 우리 이제 세로 막대의 그 모양을 우리 원통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잡비가 이제 회색 막대기니까 회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이렇게 모든 회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거기서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죠.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상이 이렇게 뜨는데 그때 그 아래쪽에 보니까 세로 막대 모양을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문제에서 지금 원통형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원통형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요 원통형 요거 이제 한번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데이터 계열 서식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원통형 그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이제 범례요. 범례는 지금 우리 거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죠. 근데 이 범례를 위쪽에다 배치를 하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 요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범례를 먼저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범례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범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범례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면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위쪽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래서 우리 차트를 보면 범례가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죠. 그때 우리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 요걸로 지정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범례가 선택이 되어 있죠. 범례가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도형 스타일을 바꿀 거라고요. 도형 스타일은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 이곳에 보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죠. 그때 도형 스타일에는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쫙 뜹니다. 그때 우리 이제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이요.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이래요. 우리는 5번 해야죠. 해서 파란색이 또 그 오른쪽에 또 있으니까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 요 스타일이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그림자를 집어넣으래요.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집어넣고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요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차트 영역이 선택이 돼요. 그때 우리 요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도형 효과라고 있죠. 이 도형 효과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그림자요. 그림자 중에서 우리 이제 안쪽 가운데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안쪽 가운데 요 제목 뜨는 거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안쪽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테두리는 이제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차트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차트형 서식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지금 테두리를 바꿀 거니까 테두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테두리를 선택했을 때 맨 밑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차트형의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 문제까지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 그림과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차트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제목도 이제 확인해주고 범례도 이제 확인해주고요. 우리 세로축 바꾼 적은 없지만 세로축도 확인하고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주고요. 이런 이제 차트의 모양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원통형 요거 이제 바꾼 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중간중간에 둥금선 들어간 것도 확인해주고 그림자 집어넣은 거 그리고 차트 이제 테두리 둥근 모서리 그거 이제 지정한 것도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이 차트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작업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개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